한국은 일부 소수 국가만 갖고 있는 위력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폭탄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게도 과연 한국과 똑같은 압력을 행사할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의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는 곳, 그곳은 바로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의 완력을 펼치는 국제 시장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집속탄 40%가 불발된 것과 지뢰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발된 각종 폭탄 무기류들의 갑작스런 폭발로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나날이 높아지자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최초로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고 폭탄 폐기와 불발탄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정하는 조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후 집속탄 폭탄연합의 주도로 대인지뢰 금지 조약 등 각종 대량 살상무기 제재 등 군축 협약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2007년 5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웰링턴 선언이 발의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 회의가 열려 EU 회원국을 포함해 총 107개국이 채택하였고 2007년까지 총 94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마침내 2010년 2월 38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여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의 시작입니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에 가입한 94개국과 비준한 30개국이 한국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주지만 한국은 절대 이런 행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중국이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모압 폭탄보다 강력한 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은 모압 폭탄이었습니다. 모압은 미국이 개발한 신형 폭탄의 일종으로 이른바 슈퍼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9.5톤에 이르며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 능력 때문에 크기와 위력 등을 이용한 심리적 폭탄이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폭탄 속에 들어있는 암모늄 질산염이 공기와 결합해 폭발하며 반경 550m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처음 사용한 대형 폭탄 데이지 커터를 한층 강력하게 개선한 것으로 소형 핵무기급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갖는 의미는 다른 무기를 개발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미국의 모압 폭탄인데, 이에 버금가는 초대형 재래식 폭탄을 중국이 처음으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중국 거대 군수 기업인 중국 국방공업은 새 초대형 공중투하 폭탄의 성능 실험 장면을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공업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 HUK 폭격기가 공중에서 떨어뜨린 이 폭탄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폭탄을 중국판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칭하면서 중국에서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 때문에 HUK 폭격기는 이 폭탄을 한 개씩만 나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한편 폭탄의 길이는 6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한 폭탄은 미국 것보다 작고 가벼워 HUK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반면 미국 폭탄은 너무 커서 폭격기가 아니라 대형 수송기에 실어 나르는데 폭격기가 수송기보다 빨리 날 수 있고 목표물을 겨냥하기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압 폭탄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군사선진국들은 내놓으라 하는 폭탄을 각 나라마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위력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F-35는 본격적인 다용도 전투기로서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F-35는 F-22와 마찬가지로 무장을 장착해도 스텔스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체 중앙 아랫부분에 무장창을 설치했습니다. 무장창은 좌우로 나뉜 두 개의 덮개로 덮여 있고 주날개 아래에도 한쪽에 세 군데씩 외부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장창의 스테이션은 현재 천장 부위와 안쪽 덮개 경첩 부위에 설치하여 각 한 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천장 부위의 스테이션에 2000파운드까지의 합동 정밀 직격탄을 장착하고 안쪽 덮개 경첩 부위의 스테이션에는 AIM-120C 암람 한 발을 장착하는 것이 표준 장착 방식입니다. 물론 폭탄은 크기가 맞는다면
어떤 종류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35는 다양한 무장이 장착 가능한데 먼저 공대공 미사일로는 서방 측의 표준적인 단사정용 적외선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표적 탐지 기능을 강화한 능동형 미사일인 AIM-120C가 대표적이며 공대지 미사일로는 AGM-65, 아파치용으로 개발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합동 공대지 미사일 JAGM과 적 방공망 파기용 AGM-88 시리즈,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AGM-158이 있습니다. 공대함 미사일로는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하품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처럼 F-35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데 다른 94개국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클러스터 폭탄인데요. 클러스터 폭탄은 탄체 내에 다수의 자탄을 가지고 있다가 표적 상공에 흩뿌림으로써 넓은 면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폭탄으로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이 형성됐는데요. 이는 전 세계 9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30개국이 비준한 조약인데요. 반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은 이 조약에 서명 및 비준은 하지 않았고 클러스터 폭탄도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이 생긴 이유는 바로 민간인 학살 때문입니다. 클러스터 폭탄을 다른 말로 하면 확산탄이나 집속탄이라고 하여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물체 및 생물을 초토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타겟 설정에 날아오는 최신의 미사일처럼 특정 표적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살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사살하는 잔인한 무기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금지 조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정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이며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금지 조약에 일일이 서명을 한다면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확산탄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폭탄은 금지 조약이라는 문제로 이 폭탄을 포기하기엔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좋은 폭탄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한편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F-35의 운용 가능 무장 목록에 클러스터 폭탄이 있습니다. CBU-8797과 CBU-103, 104, 105가 확산탄이며 이는 한국도 보유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F-35에는 언제든지 클러스터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CBU-8797은 한 발의 중량이 430kg으로 탄체 안의 성형 자격에 의한 장갑 관통 능력, 파쇄형 탄체에 의한 입맛 살상 및 경장과 파괴 능력, 지르코늄 소위링에 의한 화재 발생 능력 등을 가진 세 종류의 BLU-97 복합 효과 탄약을 202발 내포합니다. 참고로 걸포전쟁 때 미국은 1만여 개의 CBU-87을 투하해 생지옥을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CBU-103, 105, 107은 기존 클러스터 폭탄의 명중적 밀도를 향상한 형태로 풍향 수정 확산탄 키트를 장착한 것입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폭탄은 그야말로 일단 투하하면 방향과 범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최악의 단점이 있었는데 103, 105, 107 버전은 풍향 수정 확산탄으로 그나마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 CBU-107 폭탄은 새롭게 개발된 클러스터 폭탄으로 꼬리 부위의 피난에 관성기준 장치나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낙하 중에 바람의 영향을 수정하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107의 자탄은 작은 화살 모양의 관통체 3750개를 사용해서 화학무기 저장 탱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기인 F-35 무장 목록에 클러스터 폭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라도 어떤 나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F-35를 통해 죽음의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클러스터 폭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순위 중 미국이 1위이고 2위가 한국으로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다른 군사 선진국들처럼 핵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주변국들과 매우 인접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코앞에는 북한이 있고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멀리 보면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군사 강국들 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 방에 몇십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핵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금지한 생화학 무기를 셀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주변은 모두 군비를 늘려 각국의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처럼 전쟁 억지력이 있는 전략 자산도 없으며 또한 한국은 적성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무기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무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폭탄이 재래식 무기이며 비난의 소리를 듣는 무기라 하더라도 한국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아무리 주변국의 강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며 더욱 강하게 키우고 개발해야 할 무기입니다. 똑같은 칼을 어떤 사람에게 쥐어주냐에 따라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는 반면 범죄자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해야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칼이 될 것이며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